은주야, 나 모임에 가져갈 클러치 하나만 빌려줘.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가방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되돌려받은 클러치 속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를 펼쳐본 순간 은주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친구가 빌려간 가방 안에서 내 삶을 뒤흔들 단서가 나온 걸까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망원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죽 공방. 최은주는 오늘도 가죽 가방을 한 땀 한 땀 꿰매고 있었습니다. 50살. 세월이 흐른 만큼 손끝에는 나름의 내공이 쌓였죠. 공방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바쁘니? 윤미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33년 지기 친구. 미라는 늘 그랬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작업대로 다가왔죠. 은주는 바늘을 내려놓고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앉아, 차라도 한잔 할까? 아니야, 금방 가야 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미라는 진열대에 놓인 클러치백을 가리켰습니다. 은주가 직접 만든 검은색 가죽 클러치.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는데 저거 하나만 빌려줄 수 있을까? 드레스랑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은주는 웃으며 클러치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인데 그런 걸 뭐 따로 부탁하냐는 듯이요. 당연하지. 가져가. 조심히 쓰고. 고마워. 역시 우리 은주야. 미라는 클러치를 받아들고는 가볍게 포옹을 했습니다. 은주는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뭘 그런 걸 가지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저녁이 되자 은주는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망원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아파트. 남편 한기태가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궤도에 오른 뒤로 장만한 보금자리였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기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저녁은? 시장에서 반찬 좀 사왔어요. 금방 차려줄게요. 58살의 한기태는 늘 그렇듯 점잖은 표정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큰 탈 없이 살아온 부부였죠. 딸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 요즘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도서관 간다고 나갔어요. 면접 준비한대요.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은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갈치조림을 데우고 나물 몇 가지를 접시에 담았죠. 기태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요즘 공방은 어때? 그냥 그래요.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와주시니까. 무리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의 말투는 늘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배려가 담겨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난 뒤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망원동 야경이 펼쳐진 풍경. 이 동네에서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밤 10시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27살.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죠. 엄마, 아직 안 잤어? 응, 너 오길 기다렸지. 배고프면 뭐라도 먹을래? 아니야, 괜찮아. 그냥 씻고 잘게.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참,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은주는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태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은주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특별할 것 없지만 소중한 하루. 내일도 공방에 가서 가죽을 꿰매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겠죠. 그런데 은주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30년 우정과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친구에게 빌려준 클러치백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망원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골목을 걸었죠. 과일가게 사장님이 사과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도 일찍 나오네요. 네, 오늘 마감해야 할 주문이 있어서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작업하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에 앉았죠. 가죽에 바늘을 꽂으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흘러갔죠. 점심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은주야, 나 지금 근처인데 점심 같이 먹을래? 그래, 어디서 볼까? 시장 안에 그 칼국수집 어때? 은주는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안쪽 칼국수집에 미라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김치와 깍두기를 집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모임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 다들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만 하더라. 미라는 칼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웃었습니다. 은주도 따라 웃었죠. 30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점심시간은 늘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속내를 다 알고 있으니 굳이 꾸밀 필요도 없었죠. 참, 클러치는 잘 썼어. 정말 고마웠어. 뭘 그런 걸 가지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두 사람은 칼국수를 다 먹고 커피를 마시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며 어제 모임 이야기를 들려줬죠. 은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라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오늘 약속이 또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 미라가 가고 난 뒤 은주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대에 앉아 마저 가방을 완성했죠. 해가 저물 무렵 은주는 완성된 가방을 진열대에 올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평범하고도 소중한 하루였죠. 은주는 공방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미라가 클러치를 돌려주러 올 거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은주는 공방에서 가죽 지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맞춤 제작품이라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죠.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있어? 왔네. 클러치 가지고 왔어?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은주의 클러치백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죠. 응, 정말 잘 썼어. 덕분에 모임에서 주목받았다니까.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 그래, 다행이네. 은주는 클러치를 받아들고 가볍게 먼지를 털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죠. 미라는 잠시 공방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 병원?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나이 50이면 관리해야지. 미라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클러치를 진열대에 올려놓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의 안을 확인해 봤죠. 내부 포켓을 열어보니 뭔가 종이가 보였습니다. 접혀 있는 얇은 종이였죠. 은주는 무심코 그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런데 펼친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죠. 그것도 보통 호텔이 아닌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결제자 이름란에는 선명하게 한기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남편 이름이었죠. 에로텔 스위트룸 1907호. 1박에 198만 원. 샴페인과 스파 패키지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바로 어제 미라가 동창 모임에 간다던 그날이었죠. 은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남편 이름으로 된 호텔 영수증이 미라가 빌려간 클러치에서 나오는 거지? 은주는 다시 한번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남편의 이름이 맞았죠. 평소 남편이 쓰는 신용카드 뒷자리 4개 숫자도 똑같았습니다. 은주는 작업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33년을 함께한 친구와 28년을 함께한 남편. 두 사람이 어제 같은 호텔,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잠시 후 은주는 영수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종이 상태가 너무 깨끗했죠. 구겨진 흔적도 없고 접힌 자국도 일정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넣어둔 것처럼 가지런했죠. 보통 영수증은 대충 구겨서 주머니에 넣거나 지갑에 끼워두기 마련인데 이건 달랐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어제 어디 있었냐고? 미라와 함께 있었냐고? 아니면 이 영수증이 뭐냐고?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기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죠. 28년을 함께 산 남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에요. 그냥. 은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팔을 썰면서도 손이 떨렸죠. 어제 남편이 어디 간다고 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늦을 수도 있다며 먼저 자라고 했었죠. 어제 미팅은 잘 끝났어요? 은주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기태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응, 잘 끝났어. 계약도 성사됐고. 어디서 했어요? 강남 쪽. 왜? 그냥 궁금해서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정말 거래처 미팅만 하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은 뭐란 말인가요? 밤이 깊어가도 은주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죠. 만약 정말 남편과 미라가 무슨 관계라면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아니면 이게 다 오해일까요?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가방을 뒤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죠. 대신 부엌 탁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미라를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먼저 따져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요? 화면을 보니 미라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은주야, 안 잤어? 응, 잠이 안 와서.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냥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오늘 고마웠어.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했죠. 은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라야,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어제 정말 동창 모임 갔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대답했죠. 당연하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은주야, 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게 들릴 수가 있을까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부엌 탁자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죠.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영수증에 적힌 호텔로 가서 어제 그 방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은주는 남편에게 오늘 공방에 늦게 갈 거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에로텔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은주는 로비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죠.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이런 곳에서 남편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려다가 은주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어제 1907호에 누가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그런 걸 알려줄 리가 없죠. 은주는 발길을 돌려 호텔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단 커피라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카페 입구에서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쪽 구석 테이블에 미라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죠. 맞은편에는 한기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의 남편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미라가 무언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자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거리를 헤맸죠.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호텔을 나와 한참을 걷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미라의 붉은색 브라우스는 가슴 부분이 깊게 파여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3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그런 옷을 입은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태가 미라의 손을 잡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처음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기태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지금 어디예요? 사무실이지. 왜? 정말요? 정말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은주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 방금 전 호텔 카페에서 미라와 함께 있었으면서 사무실이라니요. 은주는 다시 호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면으로 부딪혀야겠다고 생각했죠. 호텔 카페로 다시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곧장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죠. 미라가 먼저 은주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주야? 기태도 고개를 돌려 은주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은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설명해 줄래요? 두 분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기태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오해야. 우리는 그냥 뭐요? 사무실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미라 너는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미라는 붉은색 브라우스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은주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평소에 수수한 미라는 온데간데였고 해픈 여자처럼 치장한 낯선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기태가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 은주는 가방에서 어제 발견한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기태와 미라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죠. 에로텔 스위트룸 1907호, 198만 원. 샴페인의 스파 패키지. 설명 좀 해줄래요? 기태가 영수증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래처 접대였어. 거래처 접대를 스위트룸에서 해요? 그것도 샴페인과 스파를 하면서. 그게. 은주는 미라를 돌아봤습니다. 너는 어제 동창 모임 갔다며? 근데 왜 이 영수증이 내가 빌려간 클러치에서 나온 거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은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스워. 정말 우스워요. 친구와 남편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니. 은주야, 제발 좀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내가 진정할 상황이에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주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숨길 수 없었죠. 얼마나 됐어요? 두 사람이 그런 사이가 된 게 얼마나 됐냐고요. 기태와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교환에서 은주는 깨달았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해. 미라야, 우리 33년 우정이잖아. 최소한 진실은 말해줘. 미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말에 은주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사랑이라니. 친구의 남편과 사랑이라니요. 은주는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렸죠. 언제부터야?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야. 우연히 만나게 됐고. 우연히? 내 남편과 내 친구가 우연히 만났다고? 미라가 말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만났어. 내가 공방에 있을 때.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우산이 없어서 은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여름 비가 많이 오던 날, 미라가 공방에 들렀다가 비를 피해 시장에서 기다렸던 날. 그날 기태도 일찍 퇴근해서 시장에서 장을 봤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엔 그냥 커피 한 잔이었어. 비를 피하면서. 그런데 미라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28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함께한 친구의 얼굴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가면처럼 보였죠. 그 영수증, 일부러 넣은 거지? 미라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무 깨끗했어. 구겨진 흔적도 없고 마치 일부러 넣어둔 것처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확신했죠. 미라가 일부러 영수증을 남겼다고. 어쩌면 이 관계를 들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어? 들키고 싶었어? 아니면 나한테 과시하고 싶었어? 은주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33년 우정이 뭐가 아쉬워서 내 남편을? 기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집에 가서 차분히 얘기하자. 집이요? 지금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미라야, 그 붉은 브라우스 잘 어울려. 처음 보는데 내 남편을 위해 산 거니? 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은주는 비웃음을 남기고 카페를 나왔죠.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태였죠.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미라의 전화도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죠. 공방 문을 잠그자 고요 속에 오직 은주의 흐느낌만 맴돌았습니다. 손끝에 가죽이 젖어들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한꺼번에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은주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방에서 밤을 새울 생각이었죠. 그런데 밤 10시쯤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었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집에 안 와? 아빠가 찾는데.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눈이 빨갛잖아. 은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27살 딸.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엄마 친구와 바람이 났다고? 그것도 작년부터 계속됐다고? 엄마, 울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 은주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수진이가 돌아간 뒤 은주는 공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이번엔 받기로 했죠. 은주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하자는 거야? 들어줘야 할 얘기가 있어. 제발. 미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내일 오전 10시 망원항 강공원에서 만나.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니 미라가 다가왔죠. 어제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평소 은주가 알던 미라의 모습이었죠. 앉아. 미라가 옆에 앉자 은주가 먼저 물었습니다. 작년부터라고 했지? 정확히 얼마나 된 거야? 미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사실은 작년이 아니야. 뭐? 10년이야. 10년 전부터였어.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이라니. 그 긴 세월 동안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10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 내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기억나? 내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못 왔잖아. 내가 대신 병문안 갔었고 기태 오빠도 거기 있었어. 은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죠. 은주는 부산 출장 중이어서 바로 올라오지 못했고 미라가 대신 병원에 가줬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오빠가 너무 지쳐 보였어. 혼자서 병원 일을 다 처리하고 있더라. 같이 저녁을 먹게 됐고 그러다가 뭐? 내 남편과 잤다고?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주야, 나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그게 이유가 돼? 내 남편과 10년을 바람피운 이유가? 너는 모르잖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가족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은주는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뺏으려고 한 거야? 뺏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잠시 빌린 거야. 내가 가진 걸 나도 갖고 싶었어. 빌렸다고? 남편을 빌렸다고? 그때 미라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은주야, 그 영수증. 내가 일부러 넣은 거 맞아.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욱 충격이었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 10년이야, 10년. 그 긴 세월을 그림자처럼 살았어. 명절 때도, 내 생일 때도, 가족 모임 때도 난 항상 혼자였고, 기태 오빠는 너한테 돌아갔지. 당연하잖아. 내 남편이니까.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내 10년은 내 30대 후반부터 40대를 다 바친 10년은 뭐가 돼?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남의 남편과 바람 피운 건 내 선택이야. 맞아.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 계속 숨어 있는 것도,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일부러 넣어서 들키려고 한 거구나. 비겁해. 정말 비겁해. 은주야, 기태 오빠는 날 사랑해. 너도 알잖아. 어제 봤잖아. 닥쳐. 감히 내 앞에서 사랑을 말해?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주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숨길 수 없었죠. 10년 동안 호텔에서 몇 번이나 만났어? 매달? 매주?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2달에 한 번, 나중엔 1달에 한 번, 최근엔 더 자주. 호텔은 항상 같은 곳이었어? 아니, 들킬까봐 계속 바꿨어. 서울, 부산, 제주도. 오빠가 출장 간다고 하면 대부분 나와 함께였어. 은주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 그 모든 날들이
거짓이었다니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10년 동안 눈치도 못 채고 넌 바보가 아니야. 그냥 우릴 너무 믿었던 거야. 믿었던 게 죄가 되는구나. 은주는 미라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알았어. 이제 다 알았으니까 됐어. 하지만 하나만 더 물을게. 정말 남편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날 사랑해. 너와는 달라. 우리는 진짜야. 그 말에 은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그래. 그럼 왜 10년 동안 나와 이혼하지 않은 거야? 왜 너랑 결혼하지 않은 거야?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내가 말해줄까? 기태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즐긴 거야. 집에서는 착한 아내, 밖에서는 젊은 여자 흉내내는 불륜녀. 둘 다 가지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않아. 그래, 계속 그렇게 믿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끝낼 거야. 은주는 공원을 떠났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이 있었죠. 안을 뒤지니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니 이상한 게 보였죠. 호텔 영수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말 10년 전 것부터 있었죠. 부산, 제주, 강릉 출장과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모든 날마다 호텔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늘 스위트룸과 2인 조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몰랐다니. 아니,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니.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가 들어왔죠. 은주는 영수증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주야, 우리 대화 좀. 은주는 영수증 뭉치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10년이래요. 미라가 그러더군요. 10년 동안 바람 피웠다고.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야,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뭘 설명하실 건데요? 이 영수증들이 다 설명하고 있는데 미라와는 끝났어. 이제 정리할 거야. 이제요? 10년 만에요? 은주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이혼해요. 깨끗하게 끝내요. 은주야, 제발. 수진이를 생각해. 수진이를 생각했으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죠.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갔죠. 상담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호텔 영수증이 수십 장 있어요. 10년치가 넘게요. 상간자가 부인의 지인이라고 하셨죠? 네.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10년이라는 기간과 친구라는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은주는 서류에 서명하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사무실을 나온 은주는 망원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밥은 먹었어? 엄마, 이제 그만 말해줘. 아빠랑 무슨 일 있는 거지? 집에 며칠째 안 들어오잖아.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아빠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왜? 무슨 일인데? 어른들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는 거야? 그런 거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안아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날 저녁 공방에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기태였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은주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요? 미라와 끝낸다는 거예요?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끝냈어. 어제 만나서 정리했어. 어제 만났다고요? 은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라를 만났다니요. 정리하려고 만난 거야. 모든 관계를 끝내자고 했어. 그래서 미라가 뭐래요? 받아들이기로 했어. 은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쉽게 정리해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은주야,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가족을 선택할 거야. 선택이요? 지금 제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여요? 기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58살 남자가 무릎을 꿇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수진이를 팔지 마세요. 수진이 핑계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주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서명해요.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 수진이는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은주야. 아니면 재판으로 가든지요.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기태는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또 열렸습니다. 미라였죠. 은주는 미라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 여긴 내 공방이야. 은주야, 오빠한테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나한테 화를 내. 너한테도 할 얘기 있어. 상간자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아둬.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송이라니. 그래. 10년 동안 내 가정을 파괴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때 기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라는 그만둬. 나만 벌하면 되잖아. 은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감싸는 모습이 역겨웠죠. 역시 사랑하는 사이네요. 서로 감싸주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런 게 아니야. 됐어요. 둘 다 나가요.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요. 미라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우리 우정은. 우정? 감히 그 입으로 우정을 말해? 은주는 미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죠. 미라는 뺨을 감싸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 평생의 죄야. 사과는 됐고 법정에서 봐. 기태가 미라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이 나간 뒤 공방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죠.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앨범을 정리하다가 결혼 사진을 발견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기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객으로 참석한 미라의 모습도 보였죠. 은주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과거는 이제 의미가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짐 싸는 거야? 응. 잠시 할머니 집에 가 있으려고. 나도 같이 갈게. 넌 여기 있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수진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힘내. 내가 있잖아. 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지켜야 했죠. 친정 어머니 집에 도착한 은주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75살 어머니는 딸을 말없이 안아줬죠. 엄마가 미안하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못 본 거죠. 그 미라라는 아이 어려서부터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은주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뒤 은주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을 회복해야 했죠. 시장 상인들이 은주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소문이 난 것 같았죠. 은주 씨 괜찮아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힘내요. 우리가 다 은주 씨 편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위로가 힘이 되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공방에서 일에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재산분할 조건을 보내왔습니다. 아파트는 매각 후 절반, 현금 2억 원, 그리고 월 생활비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생활비는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이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합의요? 얼마를 제시했나요? 5천만 원입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보류해 주세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방문객이었죠. 미라의 어머니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힘겹게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은주는 의자를 내어드렸습니다. 미라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다. 우리 미라가 큰 잘못을 했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애가 요즘 폐인처럼 지낸다더라. 밥도 안 먹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대.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라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미라를 용서해줘. 어머니,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라 어머니가 떠난 뒤 은주는 작업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죠.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합격했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되었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어느 회사야? 그 광고회사.
엄마가 응원해준 덕분이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축하해줄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은 정말 끝인 거야? 수진아, 알아. 어른들 일이라는 거. 하지만 나도 이제 27이야. 알 권리가 있지 않아? 은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성숙해졌나 싶었죠. 아빠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오랫동안. 미라 이모지?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있었어. 미라 이모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빠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 그리고 아빠도.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배신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며칠 뒤 은주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낯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정이었죠. 은주야, 오랜만이다. 정이야, 잘 지냈어?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라 얘기 들었어. 충격이었어. 소문이 났구나. 동창들 사이에서 난리야. 다들 믿을 수 없다고.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지금도 가끔 꿈인가 싶고. 그런데 은주야, 내가 하나 알려줄 게 있어. 정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라가 기태 씨랑만 만난 게 아니야. 뭐? 우리 동창 중에 호텔에서 일하는 애가 있어. 정미 알지? 걔가 미라를 몇 번 봤대. 다른 남자들이랑도. 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가 기태 외에 다른 남자들도 만났다고요? 확실해? 정미가 직접 봤대. 프런트에서 체크인하는 걸 봤다고.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미라가 기태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그저 유부남들과의 관계를 즐긴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기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가 다른 남자들도 만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요? 작년에 알았어.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미라가 매달렸어. 그런데도 계속 만난 거예요?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은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기태도 미라도 모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간자 소송 진행해 주세요. 합의 없이요.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사해 주세요. 상간자가 다른 유부남들과도 관계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상습적 불륜으로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은주는 사무실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하기로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로 말입니다. 공방으로 돌아오니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방을 주문하러 온 젊은 여성이었죠. 특별한 날에 들고 싶은 가방을 만들어 주세요. 어떤 특별한 날이에요? 새 출발하는 날이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날. 은주는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비슷한 아픔을 발견했죠.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새 출발에 어울리는 가방으로요. 감사해요.
사장님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손님이 떠난 뒤 은주는 새 가죽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처를 꿰매듯이 말입니다. 저녁 무렵 시장 상인들이 공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은주 씨, 우리가 작은 파티 준비했어요. 파티요? 새 출발 파티. 은주 씨 응원하려고요. 과일가게 사장님, 반찬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과일, 떡을 나눠 먹으며 은주를 격려했죠. 은주 씨는 강해요. 분명 잘 이겨낼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다 응원할게요.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알았죠. 법원 조정실. 은주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기태와 그의 변호사가 자리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진행하시고 위자료는 3억 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기태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지만 은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볼 얼굴이 아니었죠. 상간자 소송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주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상간자가 다수의 유부남과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기태가 은주를 불러 세웠죠. 미라 일은 그만해. 이미 충분히 벌받았어. 충분하다고요? 누가 정하는 건데요, 그건? 미라가 자살 시도를 했어. 병원에 입원 중이야. 은주는 잠시 멈췄다가 돌아섰습니다. 그건 미라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일주일 뒤 은주는 법원에서 미라와 마주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첫 변론 기일이었죠. 미라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왔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의 남편과 10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유부남들과도 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라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피고인이 최소 3명 이상의 유부남과 관계를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라는 더욱 고개를 숙였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미라가 은주를 따라왔습니다. 은주야, 잠깐만. 할 말 없어. 제발 들어줘. 마지막으로 은주는 멈춰섰습니다.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나도 병들어 있었어. 정상이 아니었어. 치료받고 있어. 그래서 용서는 바라지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너와의 우정은 진짜였어. 은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정이 진짜였다고? 내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그건 됐어. 법정에서 결정하겠지. 내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은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충격적인 말을 했죠. 기태 오빠가 먼저였어. 오빠가 먼저 유혹했다고. 은주는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10년 전 내 아버지 병문안 갔을 때 오빠가 먼저 손을 잡았어. 외롭다고 힘들다고. 나도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10년을 계속한 거야? 그게 변명이 돼? 미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싫어. 죽고 싶어. 은주는 미라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여자. 이제는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여자.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정희의 설득에 참석하기로 했죠. 다들 내 편이야. 미라는 당연히 안 올 거고. 동창회 장소는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은주가 들어서자 동창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죠. 은주야, 잘 지내? 힘들었지? 우리가 있잖아. 그런데 연회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선 것이었죠. 미라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죠. 모두 앞에서 사과하고 싶어요. 은주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라는 계속했죠. 저는 최악의 친구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미라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뭉치였죠. 이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증서예요. 아파트, 예금, 모든 걸 은주에게 주려고 해요. 은주는 놀랐습니다. 동창들도 술렁거렸죠. 돈으로 용서를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의 속죄는 하고 싶어요.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죠. 은주는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미라야, 난 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는 것.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은주는 서류를 미라에게 돌려줬습니다. 내 돈 필요 없어. 법적으로 정해진 배상금만 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창회장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는 미라를 지나쳐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정희가 따라왔죠. 은주야,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잘했어. 돈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것도, 단호하게 선 긋은 것도. 은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오랜만에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창회 어땠어? 그냥 그랬어. 미라 이모 왔다며? 정희 이모한테 들었어. 은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응, 왔었어. 엄마, 괜찮아?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쥐었죠.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6개월 후, 은주는 새로운 공방에서 가죽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망원동을 떠나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긴 지 2달이 되었죠. 은주의 손, 다시 꿰매다라는 새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성립됐고 재산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었죠. 아파트를 팔아받은 돈과 위자료 3억 원으로 은주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승소했죠. 배상금 5천만 원과 공개 사과문 게재가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손님이야.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엄마의 공방을 도왔죠. 뒤따라 들어온 손님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기태의 여동생 한미경이었죠. 옳게,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야? 미경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소식 전하려고 왔어요. 굳이 들을 필요 없어. 오빠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사업도 정리하고. 은주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미라 씨와는 완전히 끝났대요. 미라 씨도 제주도로 떠났고요. 그들의 선택이니까. 미경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옳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가족으로서 오빠를 막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가족이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 미경이 떠난 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수동 거리가 활기차게 보였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작. 모든 게 낯설지만 신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만든 가방을 들고 온 젊은 여성이었죠. 몇 달 전 새 출발을 위한 가방을 주문했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방 덕분에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잘 됐네요. 보기 좋아요. 사장님도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주는 정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죠. 은주야,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그래. 일에 집중하니까 잡생각이 없어서 좋더라.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은주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나 자신을 더 돌보고 싶어. 그래, 충분히 시간을 가져. 넌 자격이 있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죠.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은주 씨? 나 미라 엄마예요. 미라의 어머니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미라가 제주도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은주 씨한테 전해달래요. 편지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대신 한마디만 전할게요. 정말 미안하고 잘 지내라고. 전화를 끊은 뒤 은주는 한강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미라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학창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서로의 비밀을 나누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뭔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 엄마가 새 공방 연지 2달 되는 날이야. 축하해. 은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당당하게 맞서고 다시 일어선 엄마가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의 회사 일, 은주의 공방 일,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은주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한 가방이었죠. 검은색 가죽에 붉은 실로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상처를 꿰매듯 하지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은주는 완성된 가방을 들어 올려봤죠.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인생. 은주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과거와 작별한다. 기태와의 28년, 미라와의 우정, 그 모든 것들과 이별한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은주로 살아갈 것이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더 강하고 당당한 은주로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은주의 공방은 성수동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수제 가방을 찾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죠. 은주는 젊은 직원 2명을 고용했고 가죽공예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동창들 카톡방에 올라온 기사를 봤습니다. 미라가 제주도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가 구조됐다는 내용이었죠. 은주는 잠시 기사를 바라보다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미라의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결혼하려고. 은주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축하해. 엄마가 웨딩 클러치백을 직접 만들어줄게. 정말? 엄마 최고. 은주는 딸과 예비 사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상처를 입어도 배신을 당해도 삶은 멈추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은주는 작업대로 돌아가 새로운 가죽을 꺼냈습니다. 딸의 웨딩 클러치백을 만들 가죽이었죠. 하얀색 양가죽에 은실로 술을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창밖으로 성수동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바늘을 들고 첫 땀을 떴죠. 상처를 꿰매듯 하지만 이번엔 축복을 수놓듯이. 그렇게 은주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33년 친구 미라와 남편 기태의 10년 불륜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은 건 상처를 꿰매듯 자신의 삶을 다시 엮어냈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고통조차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실이 되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